네, 구글 드라이브 다 접속해 계시죠? 네, 그리고 지난주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파이썬 25번 무비렌즈라고 하는 파일 먼저 오픈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하셨으면은요, 여기 런타임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모드 실행을 먼저 좀 할게요. 오늘도 여기 있는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런타임 모드 실행을 했습니다. 구글 콜앱과 연결 중이고요. 구글 콜앱과 연결이 끝나서 가상 머신에 대한 초기화가 다 끝나고 나면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쭉 실행을 하죠. 간단하게 지난주에 했었던 코드들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했고요.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파이플럿, 그리고 시본이라고 하는 4개. 넘파이는 수학 계산들, 그 다음에 통계 계산들, 이런 여러 가지 수학과 관련된, 통계와 관련된 함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판다스가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을 하는 함수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고, 파이플럿은 시각화를 위한 함수와 클래스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시본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위한 클래스, 함수,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인데요. 여기 경로를 한번 따라 들어가 볼까요? 링크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이 링크가 브라우저에서 보일 거예요. 자, 파일은 어떻게 생긴 파일이냐면 숫자가 있고요. 컬론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제목이 나오고요. 다시 컬론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 장르가 나오는 이런 파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CSV 파일의 변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SV 파일의 변종인데 데이터와 데이터, 다시 얘기하면 value와 value가 컬런 2개로 구별이 되어져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죠? 네. 자, 이런 파일이고요. 이 파일은 어떤 GitHub에 있는 파일이었었냐면 여러분들 교재의 저자가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저자죠. 그러니까 교재의 그 소스 코드와 그 다음에 그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GitHub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을 다시 한번 보면 파일에는 첫 번째 줄부터 바로 데이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첫 번째 줄부터 바로 데이터가 시작이 되고 있고 컬럼 이름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했냐면 movie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혹은 파일의 컬럼 이름들을 우리가 먼저 지정을 했죠. movie ID, 타이틀, 장르. 이 순서는 파일에 있는 순서예요. 여기가 movie ID,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이틀, 세 번째가 장르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이 컬럼 이름들은 그 GitHub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직접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경로를 복사를 해서 github.com sm 파이데이터북 여기까지만 경로를 복사를 해서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네. 자, 여기가 그 여러분들 교재 저자 그리고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든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만든 개발자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파이데이터북이라고 하는 퍼블릭 리파지토리이고요. 데이터셋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무비렌즈예요. 그죠? 무비렌즈. 여기에 설명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비렌즈라고 하는 이 폴더에는 무비스, 그다음에 레이팅스, 유저스 데이터. 지난주에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본 거죠. 오늘은 레이팅스하고 유저스도 살펴볼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미를 읽어보시면
파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 데이터들은 어떤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거고 어디에서 그 가지고 온 데이터들이고 그 다음에 컬럼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레이팅스는 컬럼이 4개 그 다음에 유저스는 컬럼이 5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비스는 컬럼이 3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참고로 해서 제가 컬럼 이름들을 만든 거예요.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스 순서가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유저스라든가 레이팅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여기 있는 순서대로 또 컬럼 이름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CSV 파일을 읽어드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컬럼 이름을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인데 데이터 프레임 만드실 때에는 판다스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readCSV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readCSV. 함수 이름이 CSV라고 해서 CSV 파일만 읽을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세퍼레이터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CSV의 변종 파일들을 다 읽으실 수가 있으세요. 세퍼레이터의 기본값은 쉼표가 기본값이고요. 콤마 세퍼레이티드니까. 우리가 콤마가 아닌 것 중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value들이 탭으로 구별되어 있었던 게 있었죠. TSV. 네. 그때는 이 세퍼레이터 부분에 탭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죠? 탭이라고 주시면 되고 지금 저희처럼 value와 value들이 이렇게 콜론 2개로 구별이 되어져 있는 경우는 세퍼레이터를 콜론 2개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ames 속성을 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movies call names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 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 이렇게 되도록 한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 read CSV 아시겠죠? read CSV.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보시면 클래스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이고요. 3,800개 정도의 로우가 있습니다. 대략 3,800개의 영화 정보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3개가 있습니다. 있고 각각 인덱스 0번 컬럼은 무비 아이디, 인덱스 1번 컬럼은 타이틀, 인덱스 2번 컬럼은 장르즈. 그리고 여기 널이 아닌 개수들을 보시면은요. 널이 아닌 개수들은 몇 개가 있다? 3,883개. 동일하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데이터에 아이디가 비어 있거나 타이틀이 비어 있거나 장르가 비어 있는 그런 영화는 없어요. 그죠? 그런 영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어떤 컬럼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어떤 컬럼에서 문자열을 다루실 때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str이라고 하는 속성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열 관련된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데이터 프레임의 장르스 컬럼의 문자열들이 스트링, 그렇죠? 문자열들이 contains 포함하고 있으면 무엇을 포함하고 있으면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으면 하고서 이거 불리언 인덱싱 사용한 거예요. 불리언 인덱싱. 그래서 애니메이션 장르의 영화들이 105개가 나오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의 장르스 컬럼의 문자열이 로맨스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의 장르스 컬럼의 문자열이 코미디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래서 장르라고 하는 그 컬럼에
로맨스라고 하는 단어와 코미디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찾은 거를 보시면 코미디, 로맨스, 코미디, 여기 로맨스가 있죠. 코미디, 로맨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네. 자, 이런 영화들이 전부 몇 개다? 204개가 있다. 로코 장르라고 하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고 하는 영화가 204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르 찾기 위해서 value count를 했죠. value count. 근데 그냥 이렇게 value count를 해버리면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드라마 따로, 코미디 드라마 따로, 코미디 로맨스 따로, 액션 코미디 크라임, 호러 스릴러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드라마라고 하는 게 몇 번 등장하느냐. 그럼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단독 장르로서도 드라마가 등장하고요. 코미디이면서 드라마인 것도 등장을 하고요. 액션이면서 드라마인 것도 등장을 하죠. 이렇게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여러 번 등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가 드라마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에만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코미디와 드라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액션과 드라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릴러와 드라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드라마라고 하는 게 실제로 몇 번 등장하느냐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방법을 보시면 비어있는 배열을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요. 비어있는 리스트에서 그 컬럼에서 문자열을 하나씩 빼는 거죠. 컬럼에서 문자열을 하나씩 빼서 그 문자열을 어떻게 한다? 스플릿을 한다. 장르라고 하는 컬럼을 보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장르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무엇으로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파이프 기호로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장르라고 하는 문자열을 장르즈라고 하는 문자열을 파이프를 기준으로 해서 다 자르자. 그럼 얘가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장르에다가 추가하자. 이때는 extend를 쓰셔야 돼요. extend.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장르들이 6408번 등장을 해요. 아까 영화 개수 기억나세요? 영화 개수가 거의 3880 몇 개였었죠. 네, 그렇죠? 4였나? 네. 근데 장르는 6400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평균적으로 하나의 영화가 2개 정도의 장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토이스토리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코미디이기도 하고 뭐 칠드런 장르이기도 하고 등등등 하나의 영화가 3개 이상의 장르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800개의 영화가 있지만 3,800개의 영화에서 장르들을 하나씩 다 뽑아내다 보면 그게 몇 개가 나온다? 6,400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거의 영화 하나가 2개 정도의 장르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뭐 어떤 영화는 드라마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에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영화는 3개의 장르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4개의 장르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장르즈의 밸류 카운트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장르즈를 우리가 밸류 카운트를 해보시면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1600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3800개의 영화들 중에서 드라마에 속하는 게 1600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800개의 영화 중에서 코미디에 해당하는 게 1200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 3800개의 영화들 중에서 액션에 속하는 게
500개가 있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네, 밑에는 요거를 시각화를 한 거죠. 네. 드라마에서부터 그다음에 필름 느와르까지 가장 장르가 가장 많이 등장했었던 부분은 여기가 1600개 정도. 그 다음에 장르가 가장 적게 등장했던 거는 요거는 100개, 50개도 안 되겠죠. 위쪽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이렇게 필름 느와르는 44번 정도가 나오죠.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지난주에 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난주 했었던 내용까지 해서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과제를 드렸었던 연도별 개봉 영화 숫자를 시각화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 번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거 몇 개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무비스였었죠. 데이터 프레임이 무비스였고 앞에 있는 거 5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영화 제목에 항상 그 영화 제목에 제일 마지막에 끝에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영화가 개봉되어져 있는 연도가 들어가 있어요. 연도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괄호 안에, 그렇죠? 괄호 안에 몇 자리? 하나, 둘, 셋, 넷. 4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마 모든 영화가 다 똑같을 거예요. 모든 영화가. 테일도 한번 볼까요? 테일도 보시면 네, 끝날 때도 이렇게 모든 영화의 타이틀들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연도들만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괄호 제외하고 4자리의 숫자들만 뽑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컬럼 이름은 뭐예요? 컬럼 이름은 타이틀. 이렇게만 하면 타이틀 컬럼들을 쭉 하고 다 뽑아내죠.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타이틀 컬럼만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4자리. 요 4자리가 필요한 거죠. 문자열에서 끝에서 몇 개를 선택하겠다 이런 거 가능하죠. 맞아요? 네. 문자열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인덱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자열은 인덱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끝에서 4개를 선택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995 가로, 995 가로 이렇게 끝에 있는 가로까지, 그죠? 그럼 여기를 -5 이렇게 하면 이건 끝에서 5개란 뜻이죠. 끝에서 5개. 이해되십니까? 문자열에서 끝에서 5개의 문자열을 잘라주세요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슬라이싱이죠, 슬라이싱. 자, 근데 이 끝에 있는 괄호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끝에 있는 괄호 필요하지 않죠. 그럼
제일 끝에 있는 숫자 4개만 뽑아내면 되니까 끝에서 5번째에서부터 첫 번째까지, 그죠? 요렇게 끄집어내면 되겠죠. 요렇게 끄집어내면. 그럼 뭐 정확하게 문자열들이 연도들만 있는 문자열들을 뽑아낼 수가 있었죠. 그쵸?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요렇게 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시리즈가 돼요. 시리즈란 얘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시리즈, 그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이 옆에다가 이렇게 컬럼으로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어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 있겠다. 덧붙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덧붙여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 추가하기가 되는 거예요. 추가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얘네들은 숫자일까요? 문자열일까요? 예, 맞습니다.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에서 문자열의 일부분을 잘라낸 거기 때문에 역시나 문자열이죠.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D타입이 오브젝트다라고 하는 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근데 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숫자로 다루는 게, 정수로 다루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뭐 연도의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도 더 편리할 테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함수가 뭐냐면 as typ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as type. 바꿔줘라 이런 뜻이에요. 바꿔줘라. 어떤 타입으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무슨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int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출력되는 내용은 똑같아 보이지만 D 타입 보세요. 무슨 타입이 됐어요? int 타입이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정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 이해되시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이어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추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정리를 하면 여기서 무엇을 한 거냐면 영화 제목 컬럼에 영화 제목 컬럼에서 연도에 해당하는 4자리 문자열을 잘라내고 이거죠.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연도에 해당하는 4자리 문자열을 잘라내고 그걸 어떻게 한다? 정수 타입으로 변환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영화 제목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연도에 해당하는 문자열 4자리를 잘라내고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정수 타입으로 변환해서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자. 요거 아직 안 했죠. 저장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movie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드는 거죠. 이게 새로운 컬럼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movie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기존에 ID, 타이틀, 장르스는 있었지만 이어라고 하는 컬럼은 없었잖아요. 그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컬럼 추가하는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무비스의 헤드를 한번 볼까요? 제대로 됐죠.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스 옆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죠. 토이스토리는 1995년이다. 주만지도 1995년이다 라고 하는 게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제대로 생겼습니다. 게다가 얘는 인트 타입이 되어 있어요. 인트 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무비스의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무비스의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일 끝에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t 64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 타입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전체 영화 개수가 3,88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도 3,883개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영화 제목에는 제일 뒤쪽에 개봉 연도 정보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했을 때에도 개봉 연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널인 부분은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영화 중에서 우리가 3,883개를 다 출력해서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나 영화들 중에 중간에 영화 제목이 빠져 있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영화 제목이 아니라 그 개봉 연도.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에러 없이 3,883개의 연도가 생겼어요. 그 얘기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에, 그러니까 작성될 때 모든 영화에는 개봉 영화 정보가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되셨습니까? 네, 이제는 거의 다 됐네요. 이제는 거의 다 된 게 이어 카운트를 하면 되겠죠. 이어 카운트는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새로 보이죠. 이어라고 하는 컬럼에 value count를 해보면 여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96년도가 가장 영화가 많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95년도가 그 다음이고요. 98년도, 97년도, 99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이거를 시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그래프로 그려보면 제일 괜찮을 것 같으세요? 라인. 네. 선 그래프가 아마 제일 적당할 거예요. 선 그래프가 제일 적당할 거고요. 이것도 일종의 시계열이잖아요. 일종의 시계열인 거고, X축이 연도가 되면 되는 거죠. X축이 연도가 돼서 뭐 1995년, 그 다음에 96년, 97년 뭐 이렇게 하면서 2000년대까지 뭐 이렇게 하고서 각 그 부분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점들을 연결을 하면 어느 해에 가장 많이 그 개봉이 됐고, 그 다음에 어느 해에 뭐 가장 적게 개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인덱스가 X축이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인덱스 옆에 있는
그 값들이 숫자들이 y축이 되면 되겠죠. 그쵸? 자, 이것도 시리즈예요. 시리즈인데 여기가 인덱스예요. 인덱스. 이 인덱스를 x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value예요. 그죠? 이 value 부분을 y축으로 해서 선그래프 xy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연결해 주면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PLT 아마 플롯이 제일 간단하기는 할 거예요. 제일 간단하긴 할 텐데 x, y 순서대로 넘겨주면 되니까 x는 year count 점 index라고 하시면 되고요. year count 점 그 다음에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할까요? 자, b는 뭐냐면 블루란 뜻이고요. 파란색으로 그려라 라는 뜻이고, 이거는 마커를 동그라미로 표시해라 라는 뜻이고요. 선은 직선을 그려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그래프가 좀 이상하죠. 그래프가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잘 그려진 것 같습니까? 마커도 없애버릴까요? 그냥? 마커도 그냥 없애버릴게요. 그래프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특히나 이 선 그래프를 그릴 때의 순서를 되게 중요시해야 돼요. 선 그래프는 점을 찍은 다음에 점과 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라인 그래프예요. 점을 찍고 그 다음 점을 찍고 점과 점을 숫자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점들이 촘촘하면 곡선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점들이 넓게 퍼져 있으면 직선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순서를 볼게요. 이어 카운트를 볼게요. 이어 카운트. 처음에 1996년이에요. 96년도에 여기에 몇 개가 있었냐면 345개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 95년이에요. 95년은 어디 있죠? 96년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가 95년. 여기에 342. 요거보다 조금 작겠죠. 자, 이제 얘랑 얘를 연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98. 98년도는 여기가 97년도. 여기가 98년도. 여기에 몇 개? 337개. 요거보다 조금 작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97년도. 이제서야 여기가 97년도. 여기 몇 개? 315개. 이거보다 조금 더 작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순서를,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지그재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95년도에서 96년도로, 96년도에서 97년도로,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를 원하는 거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려진 거는 어떻게 그려졌어요? 지금 그려진 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거는 이렇게 그리는 거는 시계열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시계열 그래프가 아니다. 시계열 그래프가 아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 갔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돼요.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어카운트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거를요. sort inde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sort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은요. sort라고 하는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sort index와 sort values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리즈를 정렬하는 방식은 인덱스를 가지고서 정렬하는 방법이 있고 values, 값들을 가지고서 정렬하는 방법이 있죠. 인덱스를 가지고 정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보시면은요. 1919년부터 2000년까지 여기가 오름차순 정렬이 돼요.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리즈를 인덱스의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19년에 몇 개가 개봉했고 20년에 몇 개가 개봉했고 21년도에 몇 개가 개봉했는지가 나오죠.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순서가 이런 순서가 될 거란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1919년에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1920 바로 옆에 20년에 점을 찍어요. 거기를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21년도 그 옆에 21년도 점을 찍고 연결을 해요. 22년도 점을 찍고 연결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시간에 따라 시간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선들이 순서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얘를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plt 점 이어 카운트 점 인덱스 이어 카운트 점 values 그리고 plt 점 show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원하는 시계열 그래프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X축이 뭐고 Y축이 뭐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써줘야 될 테니까 그런 정보까지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는 뭐 개봉 연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개봉 영화의 개수 뭐 이런 정도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계열 그래프를 선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 X를 무엇으로 넣어주시면 되냐면 이어 카운트의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를 이어 카운트의 values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도 물론 여기서도 레이블을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블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서는 이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래프라고 해서 무조건 선그래프로만 그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물론 뭐 다른 라이브러리 이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트플러립, 파이플럿만이 아니라 뭐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리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뭐 다양하게 그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